정민이가 제가 기억하는 장면으로는 달려가다가 그 언덕 있잖아요. 그래서 자빠졌어요. 걔가 막 달려가다가 막 신호등에서 막 하면서 막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라고 막 제 신발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지었어? 자발했었어? 그러니까 그 언덕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언덕을 약간 레일라 네, 거기 빠질 거기 뻔한 자빠진 거야? 거예요. 네. 218 아이가 앉아있던 돗자리에서 바라본 218 목격자가 앉아있던 벤치의 시야 각입니다. 이 집까지는 21m 60. 가방 그 옆에 물건들 좀 널브러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가방에다 물건들 다 챙기고 나서 가방을 메고 가방을 메고 일으키다가 그 사람이 아예 그냥 몸에 힘을 없이 탁 넘어지니까 그냥 또 뒤적뒤적 하다가 뭐 만지작 하다가 일어서 갖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이렇게 다시 들어눕더라고요. 뭐 술 좀 깬 다음에 같이 가려는 건가?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저희는 그냥 갔죠. 아이는 이미 02시 18분 이전 강키스 아래로 1차 추락을 했다고 결론을 냈다. 2차 추락은 CCTV상 03시 31분이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1차 추락에서 심각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체 이상이 발생하지 않고선 일단 술잠에서 자고 일어난 신체 건장한 청년이 저 정도로 신체 균형을 잡지 못한다는 건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이 사건은 사망 사건이다. 하지만 정민군이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이미 쇼크 상태라면, 그리고 저 모습이 쇼크 상태에서 깨어난 거라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예사롭지가 않다. 주변 사람들도 이건 술이 아니다 인지를 했기에 관심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든다. 우선 손정민 사건의 동기, 아이의 첫 번째 추락 지점으로 가보자. 핸드폰을 그대로 스틸을 잡은 이 장면은 언론에 떠도는 사진이 원본과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일 뿐, 현재 핸드폰 액정에 묻은 지문 때문에 원본과 오차가 있다. 그래서 언론에 떠도는 사진이 차이가 없음을 알았으니 뉴스에 발표된 사진을 분석 원본으로 사용을 하겠다. 보시다시피 218 목격 사진 속에 정민군의 검은 바지에 묻은 흙들, 동석자 바지에 묻은 흙들, 그리고 동석자 신발 밑창에 젖은 흙들은 언덕 위에선 좀처럼 묻기가 힘들다. 그럼 어디서 묻은 걸까? Y자나무 오른쪽이 아닌 왼쪽 비탈길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낮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현장을 기록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기록을 한 영상이기에 사건 당일에는 풀이 거의 없었습니다. 풀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언덕 위에서 굴렀다면 이곳은 60도, 50도, 약 60도 정도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떨어지자마자 돌무더기입니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18 목격 사진 속에 두 사람의 옷 상태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무런 이물질도 묻지 않은 평상시에 일반 검은 바지 상태입니다. 저 바지 상태에 집중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이가 언덕 아래로 굴렀을 때, 그리고 서준이가 술이 오른 상태에서 저 언덕 아래에서 아이를 끌고 올라왔을 때, 그때 상황을 가상해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덜 묻지 않았을까. 사건 당시 때는 4월 말쯤이니까 풀이 살짝 올라왔을 겁니다. 싹이, 새싹이 조금 덜 묻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 상태로 돗자리로 가겠습니다. 카메라를 끄면 안 되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아이의 바지 상태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8 목격 사진 속에 아이와 서준이의 옷들에 묻은 흙들은 어디에서 묻은 걸까? 국민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언덕 아래에서 묻은 흙들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18 목격 사진 전에 아이는 언덕 아래로 추락을 했고 그때 이미 심각한 치명상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건의 동기로 판단하고 새로운 검증과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18 사진처럼 그렇게 지저분해지려면 이 언덕 위에선 불가능합니다. 아예 넘어져서 잔디에 비벼대야 됩니다. 이제 CCTV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추락 의심이 되는 구간은 CCTV상 01시 58분입니다. 그 전에 1시 58분 전까지 아이가 찍어놓은 핸드폰 동영상 속에 동석자의 옷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시 55분까지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석자의 옷 상태는 방금 산 옷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헛된 희망 저버리고 와. 오케이, 일어나봐. 가만있으면 인정이야. 아니 왜 다 찍었는데 지랄하냐고. See you in the dark night. 아야, 솔직히 골든 거는 봐주자. 이제 CCTV를 3분 후로 이동하겠습니다. 동석자로 가늠이 되는 하얀 옷의 피사체는 갑자기 일어나서 강가로 달려간 뒤 좌우로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만취했다는 놈이 강가 아래에서 헤엄치는 수달이라도 본 걸까요? 긴박하게 움직이던 동석자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과연 앉은 걸까요? 언덕 아래로 내려가도 마치 앉은 것처럼 단면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흰색의 픽셀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자리에서 누웠든가 아니면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잠시 움직임이 없던 약 2분 후 정민군으로 짐작되는 피사체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피사체의 동선이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로 건너편에 있던 여성으로 보이는 두 피사체가 이동해서 정민군 돗자리 쪽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동선입니다.
그리고 약 02시 8분 218 목격자가 벤치에 자리를 합니다. 이때 더 가까이 있던 338 목격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338) 목격자의 일행 중 한 분, 체크무늬의 남자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쪽으로 언제 출발했는지, 같이 있던 여친과 같이 출발했는지 그 동선은 좀 더 추적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지금 영상은 사건 당일 새벽 사건 장소의 편의점 풍경입니다. 거의 초겨울의 복장들입니다. 사건 당일과 기온이 똑같습니다. 13도. 저 또한 소주 2병에 얼큰하게 술이 올라 아이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그것도 두꺼운 롱코트를 입고 잠을 청해봤습니다. 보다시피 추워 죽겠는데, 더군다나 코앞이 정민군의 집인데 헛껍데기로 누워있는데 왜 동석자나 깨워서 같이 집을 못 가고 있는 걸까요? 어느 분의 댓글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사건을 잊지 않고 있음을 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까요?